역사 속 라이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라이벌은 바로 이 두 사람일 겁니다. 한 명은 나라를 구한 완벽한 영웅,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망친 무능한 악당. 네, 바로 이순신과 원균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뻔한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역사적 수수께끼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과 악당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두 사람의 스타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정치, 결정적인 전투를 거쳐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완벽한 흙과 백의 구도죠. 한쪽은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성웅 이순신, 불패의 신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위인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글쎄요, 무능, 질투, 패배의 아이콘 원균입니다. 역사 드라마에선 늘 소리나 지르는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너무나 명백한 선악구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흑백 논리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다른 한 명은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악당인데 어떻게 둘이 똑같은 상을, 그것도 최고 등급의 상을 나란히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선무 1등 공신, 임진왜란 최고의 MVP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 MVP가 딱 3명뿐이었어요. 이순신, 권율, 그리고 놀랍게도 원균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올려준 게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신들 셋 공로가 동급이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장군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이라는 거대 기업의 라이벌 CEO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데이터를 신봉하는 아주 친밀한 전략가형 CEO에 가깝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리스크를 거의 0으로 만들어야만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반면에 원균은요, 저돌적인 현장형 CEO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을 믿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치력도 상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공격적인 현장형 CEO 원균의 실적 KPI를 한번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130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균이 격파한 적함선 수입니다. 공신교수에 떡하니 박혀있죠. 하루에 10개 진을 깨부수고 총 130척을 격파했다. 이게 당시 조정이 원균을 바라보던 시각이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전쟁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이제부터 진짜 복잡한 이야기, 전쟁의 정치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과 원균은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동인의 이순신, 서인의 원균. 이러니 이 둘의 성과는 단순한 군공이 아니라 자기 파벌에 힘을 부여주는 정치적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내 정치가 전쟁터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 최종 결정권자가 있었으니 바로 선조임금입니다. 처음엔 이순신을 엄청 칭찬하다가도 점점 힘이 커지니까 저거 혹시 딴 마음 푸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런 왕의 불안감은 더 공격적이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원균에게 쏠리게 만들었죠. 심지어 칠천량에서 대패한 후에도 원균 탓이 아니라고 감쌀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그 정치적 압박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고 맙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조정에서 싸움을 너무 독촉해서 상관인 도원수가 원균을 곤장까지 쳤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가서 싸워 수준이 아니라 안 싸우면 죽는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버틸 장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수군의 거의 완벽한 전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애써 일군 함대가 단 한 번의 전투로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 당시 왕도 원균 탓을 안 했는데 왜 후대에 우리는 원균을 천하의 역적처럼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역사는 결국 살아남은 자가 쓰기 때문이죠. 원균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진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에게는 난중일기라는 정말 막강한 1인칭 시점의 기록이 있었어요. 모든 감정과 사건이 생생하게 담겨 있죠. 반면 원균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를 밀어주던 정치 세력마저 나중에는 등을 돌려버렸고 후대 학자들이 원균은 겁쟁이였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리면서 지금의 이미지가 완성된 겁니다. 이걸 보면 역사는 그냥 팩트의 나열이 아닙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기록이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사라졌는지,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단 하나의 편집된 버전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웅과 악당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